아니 어떤 걸 좀 해볼래? 오늘 시청자분들이 편하대. 방송이 진짜 편하고 좋대. 나도 이렇게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티키타카 토크가 돼서 그래. 맞잖아. 근데 예전에는 BJ들 사이에서 너랑 제일 티키타카 맞추기 가장 힘든 BJ가 너라 그러더라. 왜? 너가 텐션이 존나 오버 텐션 돼갖고 막 그럼 왜 강박 그런지 때문에. 알아요? 왜? 똥꼬시 할 때 게스트가 조용한 스타일이야. 쳐다다가 그럼 똥꼬쇼를 할 사람 살려야 돼요. 윽박 지르면서까지. 그 똥꼬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어떻게든 씨발 시청자 유지시키고 올려야지. 맞잖아. 내려가면 똥꼬쇼 해야 돼요. 오늘 근데 되게 얼굴 잘생기게 나온다 그러네. 어? 얼굴이 되게 잘생기게 나 나오네. 샤워했잖아. 샤워했어? 하고 옮겨? 아 나 근데 나 이 양반이랑 비슷해. 수준 안 맞아서 나도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네가 하자고 하니까 할게. 알겠으면 어떤 거를 주제로 약간 좀 열린 결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 그렇지. 그런 게 있나 요즘에? 나 알겠나? 그때가 좀 좋더라. 동굴 할 때. 형 동굴 그때. 아 동굴에서 그 실종된 그런 거 뭐 사람? 없나? 그건 좀 유명하잖아. 그것도 있고 지금 라이프가 다 모아놨대. 뭐 하나 준비해놨대. 쌈비 한대 피고 올게.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 천천히 갈게 여러분들. 어차피 나 뭐 커피. 아, 하고 있잖아. 빨리 내놔. 노래자랑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얘들아. 노래자랑 이거는 또. 근데 난 저 양반은 또 노래자랑 이거 하기 싫잖아. 왜냐면 난 또 전문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이고 저 양반은 노래만 이제 원툴로 부르는 사람이고 나는 전문적으로 노래를 평가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나 평가 존나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세세하게 평가하잖아. 세세하게.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보컬 트레이너가 노래를 잘해서 보컬 트레이너입니까? 잘 가르치니까 보컬 트레이너 하는 거야. 노래 잘 부르서 보컬 트레이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중에 보컬 트레이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노래를 꼭 잘해야지만 보컬 트레이너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아시겠죠? 난 논리 대전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런 좀 말도는 억가 논리를 하는 사람이랑 좀 논리 배틀을 하려니까 좀 약간 수준이 안 맞네요. 저는 솔직히 그 누구야 그 코트 따까리 걔 누구야 유튜브에 방송하는 애 그 톡골에 좀 유명한 애 그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죠? 코트 따까리 걔 있잖아. 전기랑 한번 논리 배틀 한번 해보고 싶네. 전기 정도는 와야지 내 수준을 좀 이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전 논리 배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누가 사람들을 끄덕끄덕거리는가 배틀 그렇게 잘해요? 논리란 게 말이죠. 맞는 말을 해야지만 꼭 인정이 아니에요. 더 논리를 잘한다 그게 아니야. 사람들의 궁중의 마음을 끌어내야 돼. 공감대 형성을 시켜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제 저 말이 맞다라고 느끼는 거지. 말을 잘한다, 뭐 웃기게 말한다 그게 아니야. 사람들의 그 궁중의 그 내면을 파악해서 공감대를 형성시켜가지고 나랑 맞게끔 그렇게 가야 돼. 맞잖아요. 그래야 전문 용어 나오잖아요. 뭐 배운 사람이니까 전문 용어 다. 저 새끼 여러분들 토크에서 말하는 거 다 메모장에 써놓습니다. 몇 개월 새끼예요. 고급 용어들. 그러니까 현실에서 잘 안 나오는 용어들 있지. 고급 용어. 코트 저런 말도 안 해. 그런 거 다 메모장에 써놓는 거예요. 나는 근데 머릿속에 다 저장이 돼 있잖아. 나는 머릿속에 다 저장돼 있잖아. 여러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잠깐 인정 많이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나 이럴 때 너무 좋아해요. 예? 내 말에 뭔가 다들 인정 쳐주시고 내 말에 뭔가 좀 이제 집중할 때 그때 진짜 너무 좋거든요. 지금 딱 그 기분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내일 출근 안 하세요? 월요일인데? 내일 월요일인데 왜 다들 진짜 거의 최대 텐션이 거의 진짜 정방송 메인 시간대 텐션이시네. 백수세요? 네. 요즘 일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좀 나가서 일 좀 하세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좀 나가서 일 좀 하세요. 요즘 일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못해도 신문 배달이라도 하세요. 내가 이제 신문 배달 했잖아 얘들아.
그것도 진짜? 나 신문 진짜 배달했어? 신문 배달했지 나는. 나 초등학교 때 신문 배달했지. 아 진짜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미스테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팅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네요. 착해. 진짜 착하네. 콧박이들이야. 아니야 철박이들이야. 콧박이들. 철박이들. 아 콧박이들. 콧박이들 착해. 나는 거의 다 했어. 뭐? 미스테리를. 진짜 할 게 없을 정도로 다 했어. 거의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작정동? 이거 괜찮아. 알 수 없는 미 외계인인가 귀신인가. 랄프야 어떤 거 해야 돼? 위에 있는 것들. 상마미한테 이렇게 모아놓으라 그래. 안 했던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텍스트장 해가지고 그럼 네가 이 중에 골라서 할 수 있잖아. 상마미한테 꼭 시켜. 그래도 한때 좀 떠들썩했던 사건 없나? 떠들썩했던 사건. 오케이. 크네. 이거를 어떻게 읽을 거예요? 자 갑시다. 요거 그냥 뭐 같이 읽으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읽을 건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걸로 할 거야? 아니면 한 명씩 이제 한 그걸로 할 거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해요. 예?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해요. 흘러가는 대로 합시다. 예. 방송 초보예요 당신? 아니요, 하세요. 방송 프로 방송인이에요? 예, 해보세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냥 느낌 가는데 흘러가는 대로 할게요. 네. 자 미스테리 알 수 없는 빛 외계인인가 귀신 영혼인가 읽어보세요. 파울딩. 오, 파울딩. 오, 예, 파울딩. 홀리 쉣.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뭔데요? 파울딩 뭔데요? 폴딩이야, 폴딩.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파울딩 뭔데요? 폴딩. 뭔데요? 자 넘어갑시다. 네. 자 다음. 2010년 미국 미시간주 폴딩이라는 곳에 외진 45번 국도 도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에 몰렸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빛을 보기 위해 몰려든 거였는데. 다크모드 해라. 인정 중도 그만하고. 알겠습니다. 다크모드 바로 가겠습니다. 야무지죠? 저는 알아요.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폴딩 라이트라 그러는데 여기서 어떤 빛이 새어나온다는 거예요. 빛이 나오네 진짜. 뭐지? 어떤 신호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빛은 밤마다 나타났습니다. 매우 밝아서 널리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하게 보였고요. 때로는 춤을 추듯 움직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빛을 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 빛은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폴딩 라이트라고 불리는데요. 실제로 폴딩 라이트가 목격되는 도시 외곽의 45번 국도 도로에는 빛을 볼 수 있는 장소라도 팻말도 빛을 볼 수 있는 장소라는 팻말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폴딩 라이트가 처음으로 목격된 거는 1966년이었습니다. 하세요. 밤늦게 집으로 귀가하던 학생들이 우연히 멀리서 반짝이고 있던 빛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거 뭐야? 저쪽에 뭐가 있나? 누가 있나? 처음에는 누군가 불빛을 비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봤는데 아무도 없네? 굉장히 신기하죠. 분명히 이곳에서 불빛이 나서 글로 갔는데 빛이 나던 곳 주변엔 사람도 없었고 빛을 낼 만한 무엇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정체불명의 빛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와, 근데 빛이 진짜 빡. 심지어 그 빛은 찍은 사진까지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경찰들이 나섰는데요. 빛이 나던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빛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 빛은 뭘까요? 빛을 낼 만한 게 전혀 없는데 저녁이 되면 이곳에서 빛이 난다. 빛이 나는 곳에 가보면 또 아무것도 없고 멀리서 보면 또 빛이 나고 있고. 그런데 그 후 뜻밖의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알 수 없는 불빛이 어떤 남자의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소문에 따르면 빛이 목격되는 문제의 장소는 원래 귀찻길이었다고 하는데 1900년대 당시는 자동으로 촐로가 바뀌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으로 촐로 제동수가 직접 촐로 노선을 바꿨다고 합니다. 당시 폴딩 외곽의 기찻길에도 촐로 제동수가 있었는데
저기 저쪽 멀리서 기차가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이 제동수가 자 기차 들어옵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차가 들어옵니다. 다들 물러서세요. 손전등으로 조심하라고 알리고 일을 하는데 이 제동수의 발이 기찻길에 낀 것입니다. 기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기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동수가 죽어서도 이곳에서 불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나타나서 한 거예요? 아, 이거 이런 건 그냥 저기 뭐 요약하고 넘어가도 되죠. 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손자를 잃어버린 어느 노부부가 평생 손자를 찾아다녔는데 결국 손주를 못 찾고 사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부부의 귀신이 그게 한이 되어서 죽어서도 손주를 찾아다니는 불빛이다라는 겁니다. 죽어서도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 밖에도 이런 알 수 없는 현상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UFO. 이건 UFO예요. 외계인의 빛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낮은 고도에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자유자재로 모양과 빛의 세기를 바뀌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모습이 UFO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또 이에 비행기가 아닌가라는 말도 나왔는데 일반 비행기라면 절대로 지평선에 가까이 붉은 채로 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떠 있으면은 혼자서 이렇게 떠 있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네. 말들만 무성한 거죠. 정말 이상한 빛이긴 합니다. 저건 내가 볼 때 UFO 이거 내가 볼 때 조작 아닌가. 조작이다 이것이. 왜냐면 저런 빛으로 인해서 저건 UFO다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근데 내가 봤을 때 빛이 너무 세요. 보면은.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하기에도 너무나도 먼 곳이고 진짜 미스테리한데 무언가에 비춰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게 만약에 주작이라 그러면 주작이 안 되는 그런 뭐 하늘에서 빛이 나온다던가.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는 주작을 쳐도 저건 말이 안 되는 주작이 되잖아. 근데 저거는 누가 봐도 저 불빛을 주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레미 보스라는 한 학생이 폴딩 라이트의 빛에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게 뭐지? 이거 재밌겠다. 이건 가봐야겠다. 한 거죠. 그래서 제레미라는 남자가 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이제 그 한 대학생이에요. 전기공학부 학생이었습니다.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제레미 보스라는 사람이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제레미가 현장에 가서 이 빛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나서게 됐는데 폴딩 라이트의 정체를 내가 알아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 그거 불빛 자동차 헤드라이트예요. 솔직히 정체불명의 빛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자동차 상향등 있잖아. 상향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동차가 오는가? 자동차가 있나? 라고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제레미 역시도 자동차 헤드라이트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폴딩이라는 곳은 평균 습도가 80% 달하는 곳으로 엄청 습한 지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개가 자주 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안개나 구름 등에 반사돼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했을 때 실험 장면 자동차 불빛 헤드라이트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불빛이 두 개인데 근데 좀 되게 멀리서 보면 약간 흐릿하게 보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네. 도로를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와 하이빔이 실제로 폴딩 라이트와 똑같이 느낌을 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헤드라이트네 라고 제레미 보스가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후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근데 되게 조그맣다가 확 밝다가 사실상 저 불빛으로 UFO다 뭐다 말하기는 너무 좀 터무니없지 않나. 왜냐면은 근데 같은 자리에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직접 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육안으로 봐도 좀 그렇다. 근데 저거를 주작을 하려면 충분히 주작을 하죠. 어떻게 주장을 하죠? 저는 멀리서 그냥
저렇게 찍어버리고 주작을 해가지고 2인 1조가 돼가지고 UFO다 저건 해가지고 영상을 찍으면 저는 조작이 가능하죠. 저런 불빛 세기는 많아요. 헤드라이터나 아니면 진짜 비싼 뭐 이제 그 뭐지 형광등이나 뭐 그런 걸로 저런 불빛이 충분히 냅니다. 예. 근데 이걸 밝혀낼 법도 한데 여기 끄트머리에서 나오는 불인데 1960년대에는 철도로 사용이 됐었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그거네요. 나는 진짜 UFO를 예전에 지혜가 본 사람이 있거든. 하늘 보면 저게 저렇게 빨리 날아갈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하늘 보면 한 번씩 그러지 않아요? 하늘 보면 갑자기 불빛이 존나 빨리 싹 지나가고 저 비행기가 아닌데? 유성이 떨어지는 거지. 하늘에서 보통 그렇게 빨리 이렇게 밝은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거지. 유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성 못 보신 거죠? 유성이 뭐예요? 유성이 이제 그 우주 잔해물이죠. 잔해물 그렇죠. 돌덩이 같은 오, 게 잔해물. 나는 건데.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면 유성 아세요? 알죠? 뭐 그거 본 적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거 뭐라 하죠? 한 번씩 그 별똥별이라고 그러죠. 별똥별 본 적 그치, 있어? 별똥별 본 적 있지. 별똥별 떨어질 때 대각선으로 싹 들어가. 맞아. 하늘에서 이렇게 밝게 불 확 비쳤다가 쓱 사라져. 우리가 이제 유성이나 별똥별을 보게 되면 어느 구간에 지구 안에서 어딘가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렇지. 우주에서 위에서 지나갈 때는 안 보여. 우리 시각상. 근데 저거는 여러분들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UFO로 본 적이 있어요. 안 믿는다며 언제는. 안 믿는데 본 적은 있다고. 근데 저게 UFO인지는 모르지. 저거는 UFO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저건 UFO는 아니죠. 왜냐면은 저거 같은 경우 UFO는 원래 모양이 같은 곳에서 계속 저렇게 불빛을 내고 있다?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찍히죠. 저거는 것들이 있다면은. 조작이 진짜 가능한 거야. 저런 불빛은 여러분 진짜 조작 가능해요. 난 저런 건 안 믿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가 저 불빛 뭐죠, 여러분들? 저 UFO 아닙니까? 안 믿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저게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붉은 불빛도 냈었고 밝게 딱 무슨 신호를 주는 것처럼 빡 엄청 세게 비쳤다가 슥 사라지고 저게 1960년도에 저게 계속 됐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스테리야.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저건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초자연적 현상? 그렇죠. 그건 맞겠지. 초자연적 현상이겠지. 봐봐. 저곳이 습도가 존나 많다 그랬잖아. 들어가면 50만 달이 습도가 존나 많고 이곳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 물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궁금하지가 않다. 다른 걸로 넘어가자. 자, 알겠습니다. 바로 다른 거 다른 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자. 예. 이거는 뭐 그렇게 랄프, 네가 좀 괜찮은 거 본 거 있어? 이거 51구역 너는 이거 존나 많이 가 좀 지겹지 않아? 근데도 재밌지. 왜냐면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계속 토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야, 잠깐만. 사후세계는 존재할까? 스티브 잡스 알지? 스티브 잡스 누구야? 스티브 잡스가 진짜 죽기 전에 누구야? 봤다는 거야? 스티브 잡스가 누구야? 진짜로? 누구야? 스티브 잡스가 누구야? 와. 스티브 잡스가 누구야? 애플 만든 사람이지. 오, 애플 창업주. 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네, 당신. 예. 사후 세계. 와. 사후 세계는 진짜 있어요. 이응지 충들아 1절 아니야, 만에라 한 사후 시간 세계는 동안 없어. 뇌절하고 있네. 사후세계는 왜 없냐? 인간이 죽으면 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무의식, 자의식을 느낄 수가 없다. 자의식이 뭐냐면 내가 죽는 게 왜 두려운지 알아?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 내가 예를 자. 들어서 배가 고프다, 내 기분이 어떻다라는 게 뇌의 물질이 신경 도파민이 전달돼가지고 내가 그걸 느끼잖아. 근데 내가 죽는다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의식, 내가 그냥 사라지는 거야. 내가 그냥 사라지는 거고 사후세계가 존재했다? 그럼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과 그 영혼들이 있겠어. 자, 그런 거 못 봤어요? 죽었다가 심장이 멈춰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후 세계를 경험을 해요. 내가 어디 갔다 왔고 어떤 빛에 의해 가지고 잠시 갔다가 무슨 형체를 봤는데 다시 돌아왔다. 그럼 그게 바로 사후 세계야. 내가 꼭 심장이 뛰고 뇌로 뇌파 물질로 이제 생각을 띵크를 만들어낸다고 그게 내가 무로 돌아간다?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은 사후세계가 있다라면 사후세계 말 그대로 사후 죽고 나서의 세계가 있다라는 건데 어디로 갑니까?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뭐요? 미래. 예? 미래. 미래. 그 다음에 전생.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지. 내가 그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지. 이 사람아, 사후 세계가 뭐야? 내가 죽거나 세계로 가는 게 사후 세계야. 자, 미래로 간다고 치면은 봐봐, 내가 지금 죽었는데 어떤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 안에 착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사람이 유전자를 받는 부분인데 그 사람이 유전자를 받는 부분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말이 돼? 그냥 내가 예전에도 말했잖아. 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됐다 이거 되겠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세계는 누군가의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무슨 신이 왜 나와? 진짜 야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원숭이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기독교를 안 믿어요, 여러분. 왜 안 믿냐면 성경에 공룡 얘기가 안 나와. 태초에 하느님이 빛을 발견하고 성경책에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이야. 태초에 하느님이 빛을 발견하고 이 수많은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탄소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지고 동물이 있고 땅이 있고 식물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신이 만들었다고? 그럼 신이 전지전능한데 자, 제가 말씀해 볼게요. 네. 자, 신이 사람을 만든 것과 바퀴벌레 그 세균 덩어리가 갑자기 이제 그 몇천 년 돼가지고 인간으로 진화론 그게 어떻게 보면 바퀴벌레가 일리가 있을까요? 진화가 됐다고요? 원숭이요. 침팬지.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이 진화론 혹시 책 진화론 보셨어요? 알죠? 호모 에렉투스 호모 저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근데 당신 왜 진화를 못했어요? 네? 당신 지금 얼굴 당신은 형이 왜 덜 떨어졌어? 당신 얼굴형이 원숭이 그러니까 상당히 당신 진화가 덜 된 거예요. 당신은 왜 맘모스예요? 당신은 호모 에렉투스예요. 당신은 왜 맘모스에서 인간으로 진화 안 해? 당신은 호모 당신은 왜 에렉투스에서 이렇게 진화하지 저태기가 커요? 못한 거예요. 당신이 왜 이렇게 저태기가 크네요? 살이 쪄서요. 그건 예? 비만의 일종이고 이것도 왜 이렇게 어떻게 유치하게 맘모스 나오세요? 일종이에요? 당신이 지금 내가 맘모스란 아니 맘모스는 봐봐 아니 얘들아 당신, 아니 사람- 잠시만 아니 코끼리는 영장류가 아니에요. 영장류 맞나? 자 그럼 침팬지라는 거 뭐죠? 인간이 무슨 원숭이는 종이지? 뭐죠? 동물 아닙니까? 코끼리는 포유류고 인간은 그러니까 영장류이기 때문에 침팬지는 뭔데요? 침팬지는 침팬치는 영장류죠. 연장류에서 인간으로 진화를 한다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영장류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은 이 말밖에 못해요. 근데 자 우리가 인간이 지금 몇 년도죠? 2013년도지. 그러면 1년도부터 인간이 있었어. 침팬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왜 그 침팬지들은 지금 진화를 못해요? 그럼 지구 나이가 왜 진화를 못해요? 그럼 지금 지구의 나이가 2021년이란 얘기예요? 아니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왜 우리가 지금 2013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태어나고 2013년이야. 이 새끼는 BC에 대해서 몰라. BC에 대해서 기원 전, 기원 그래 후. 기원적 아니 지금 지구 나이가 2021년이라며. 나 이 새끼 존나 무슨 아니 지구 나이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2013년도가 뭔지 아세요? 하느님이 태어나는 그게 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지났다 그거야. 그거 몰라? 야 그걸 몰라? 와, 진짜 능지 수준 진짜 실화냐? 와 이 새끼 진짜 아니, 이게 아니, 야, 이 멍청한 새끼야. 사후세계라는 게 존재를 하려면은 네가 죽고 나서 자 그러면 내가 딱 제가 죽었어. 말씀해줄게요. 죽고 나서 제가 어떤 사람의 말해줄게요. 착상이 되면 거기서 정자레이싱을 한다고? 말이 돼요? 내가 죽고 나면 랜덤으로 그게 잠자리가 됐던 바퀴벌레가 됐던 바퀴벌레 생명이지. 아니 무슨 우주마켓 바퀴벌레는 랜덤 바퀴벌레끼리 박스라고. 교미하고 야, 이 섹스를 멍청한 해요. 새끼야. 예? 우주마켓 랜덤 박스야? 말도 안 돼. 몰라. 그래, 착하게 아니 살아야 랜덤으로 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쁘게 살면 바퀴벌레 태어나는 거고 내가 착하게 살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러면 거야. 비둘기 영혼은 계속 비둘기로만 가는 거야? 아니지 랜덤이지. 아 비둘기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너 그거 혹시 몰라? 뭐 전생? 동물들도 자살하는 거 알아? 알지. 알아? 알아. 너 진짜 알아? 알아. 예전에 임팔라가 그 초식 동물이잖아. 근데 뿔 달려 있는데 그냥 그래. 사자 앞에 가갖고 그냥 일부러 죽은 거야. 그게 뭐야? 뭐 뇌가 달렸다는 거야 동물들도. 그지 생각을 하겠지. 나도 죽고 싶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그지. 죽음을 맞이하는 거야. 그럼 내가 생각을 하는 하겠지. 거지. 생각을 하지. 그래 생각을 하지. 그럼 뭐야? 내가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왜냐면 뇌를 가졌고 심장이 달렸고 다 달린 건데 다 개미들도 심장 달린 거 알아? 그치 있지 다. 다 있어. 다 장기 구조 같은 게 다 있지. 나무도 심장 달린 거 알아? 나무는 심장이 나무도 없지. 심장이 달렸어. 그러니까 과학적 이론으로는 안 달렸겠지만 구조가 다른데 그 심장을 그거 수행할 수 있는 그 다른 그 뿌리 같은 게 그 영향이 있어. 모르지? 심장이 나무한테는 없어. 나무한테 어디 심장이 있니 멍청한 새끼야. 뿌리서부터 해가지고 그 식물이라는 거는 나 아예 진짜 그냥 이런 애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지금. 아니 돌대가리 새끼네 이 새끼. 자, 어떻게 나무가 자, 심장이 마지막으로 달렸다 말해.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멍청이가. 사후사이드에서 내가 아니 마지막- 그럼 나무 캐가지고 보면 안에 내장 있어? 장기 있어? 내가 나무 마지막으로 딱 쭉 뽑아내는데 사후세계에서 12지장 존나 내가- 나와. 12지장 나와. 내가 장기 나와. 마지막으로 사후사이드에서 말할게요.
진화를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처럼 말을 하고 그 확률보다 우주의 신이 인간을 갑자기 1000명 너네 기억 다 지우고 1000명 갑자기 딱 나온다면서 섹스를 한 다음에 한 명씩 태어나서 그 확률이 많을까요? 원숭이가 뭐 우가 이지랄하면서 갑자기 뭐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진화 확률이 더 많을까요? 어떤 게 확률이 많을까? 말해봐. 아니 원숭이가 진화를 그러니까 그 진화론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근데 그 어떻게 원숭이가 갑자기 말을 어떻게 배워요? 그러니까 진화 확률이 없다니까. 나는 사후세계 우주의 신이 그러니까 만들었어. 지금 사후세계 얘기 나왔는데 인간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라는 얘기를 질문을 던졌을 때 네. 나는 외계인을 좀 믿어요. 저는 외계인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대학 여러 가지 론들이 있어. 신이 만들었다 자, 아니면은 뭐 자연적으로 저기가 됐다. 외계인은 있어요. 네가 말한 외계인은 뭐 시발 뭐 그 뭐야 그 비행 접시 타는 그걸 외계인이라 생각하세요? 자, 우리 지구에 얼마나 많은 은하계가 있는지 아세요? 안드로메다 행성. 알지? 안드로메다 말고 그거 말고도 용어들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은하성 그다음에 뭐 목성, 토성. 목성, 토성 뭐 그거 말고도 목성, 토성 워낙 이제 그러니까 그런 별들이 모여 있는 걸 하나의 은하라 그래. 은하. 엄청나게 넓지.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게. 그래서 우주에서 우리는 진짜 먼지만큼도 못한 존재.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가 결국 생각이 더 다른 거는 인간 어디서 왔느냐? 난 외계인이 약간 그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해. 이 지구라는 별에다가 자, 솔직히 우주에 생명이 우리밖에 없을까?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주의 신이라는 사람이 있고 너 그거 알죠? 우리가 땅을 몇천 메타, 몇백 메타 파면 지구가 나오는 거. 그치. 그거 알아요? 왜냐 알지, 지구는 알지. 동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지금 여기 땅을 1000km, 2000km 타면 그 맞닿는 게 탁탁탁 되면 그 밑에 0.1mm에 바로 그 지구가 있는 거야. 우주가 있는 거야. 내 핵이 있지. 그게 있는 거야. 그렇다는 건 뭐냐? 우주의 신이 있다라는 거야. 땅을 만들며 갑자기 땅이 만들어졌어? 흙이 만들어졌어? 나무가 만들어졌어? 풀이 만들어졌어? 우주의 신이 창조를 한 거야. 창조론. 우주의 신이 갑자기 안 되겠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게 외계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밖에 자, 없을 수는 없어. 네가 말한 외계인은 다른 섬에 다른 행성에 있는 사람들 외계인이라는 거. 그 새끼도 우리 보면서 외계인이네? 우리도 저기는 저 새끼 외계인이네? 그러니까 각자 서로가 입장에선 각자 서로 외계인이라는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근데 거지. 지금 사후세계잖아. 죽으면 이제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새로 태어나고 그게 사후세계 죽어서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냥 뒤집어 다 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은 다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개수가 맞아야 되는데 개수가 안 맞는데 씨발아? 개수가 왜 안 맞아? 풀은 계속 자라. 야 그럼 봐봐 네가 죽었어 다른 사람의 영혼으로 가고 그 사람의 정자로 나와 네가 휴지로 안 가고 자, 정자로 네가 나오는 거 휴지로 안 아니에요. 가고 정자로 해가지고 난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나와 정자 레이싱에 네가 탑승을 했어 네가 운이 존나 좋은 거고 랜덤으로 네가 못 가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 그래가지고 지구의 사람들이 계속 점점 적어지는데 그럼 그 영혼들은 어디로 가? 아니 개수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너 풀이 몇 개인 줄 알아 우리나라에? 풀이 몇 그루인 줄 알아? 나무가 몇 그루인 줄 알아? 갑자기 태어난다니까? 내가 만약에 갑자기 그러니까 누가 칼을 걔네들도- 찔렸어 내가 죽어 심장 멈췄어 그럼 갑자기 인간한테 하면 갑자기 응애 한 번 더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산에서 누가 그냥 나무를 베었어. 그럼 그 나무 죽었지? 그럼 걔가 인간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 내가 갑자기 죽었어 누구한테 칼 찔러 심장 멈췄어 그럼 갑자기 싹 하면서 내가 나무로 태어나는 그러면 거야. 인간이 그 땅에서부터 지구가 몇 천만 명이지? 랄프야 몇 억이지? 60억 지구잖아. 60억의 지구인 중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50억으로 깎였어. 그럼 나머지 10억은 다른 걸로 너는 태어난다는 지금 거야? 뭘 하냐면 수학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 얘들아. 70억이야 지금? 뭐냐면 우리가 죽는 사람이 1000명인데 태어난 사람 500명이라서 절대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논리 어거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 설명해봐.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못 간 네 영혼들은 말은 플랑크톤 자, 이런 걸로 태어난다는 거야? 자, 네 말은 뭐냐면 지랄병을 하고 있네. 봐봐. 비용신. 네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영혼이 갑자기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갑자기 가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이제 갑자기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자아를 우주신이 넣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너는 예? 죽으면 나중에 크릴새우로 태어나라. 그래가지고 너는- 향유고래가 이렇게 바다에서 멀리하고 딱 그 새우 먹잖아. 거기서 넌 그래서 죽어라. 너는 안 돼. 그러고 그 다음에 딱 리셋되면 그때는 나중에 풀로 태어나라. 그럼 내가 딱 인간으로 태어난 다음에 바로 네 밟아줄게. 그럼 니 또 죽잖아? 그럼 또 죽으면 나중에 플랑크톤으로 태어나라. 그럼 나중에 또 고래가 멀리면 플랑크톤 먹으면은 또 그때 또 죽어라. 너는 고라니로 태어나라. 길 가다가 차에 치여 뒤져라.
노르시다가 아직 고라니 비하한 거세요? 고라니 고라니 비하했네? 고라니 비할게요. 고라니 왜 비하죠? 고라니 비하면 고라니 생명인데요? 예? 고라니 지금 비하했어? 그러면 왜 개미를 동물사랑협회 신고할게요. 고라니 고라니 사회 치워라? 예? 이 새끼 고라니에 대한 저주를 하고 그게 있네. 아니라 씨발 새끼네. 당신은 왜 개미 인성 죽였어요? 개쓰레기 새끼네. 당신 왜 지나가면서 개미 죽였어요? 개미 죽인 적 없는데 개미 똥구멍 빨아먹었는데요? 아니 너 개미 지나가다가 네가 지나가면서 어렸을 때 엄마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지금 뭐 불량식품 좀 사 먹자고 1,000원만 달라도 안 줘가지고 그냥 찾아다 개미 똥구멍 쪽 빨아다니까 약간 신맛 나가지고 그거 먹었는데? 너 그럼 왜 바퀴벌레 죽여요? 너 죽인 적 없는데요? 너 바퀴벌레 안 죽여요? 너 여기 바퀴벌레 왜 먹었어요? 없어요? 너 바퀴벌레 왜 먹었어요? 있어야지. 바퀴벌레 여기 왜 있어야 되죠? 맛있으니까 먹어요. 아니 여긴 롯데캐슬. 아, 네가 개소리 하지 맙시다. 네가 개소리 존나 하네. 아, 여기 맞죠? 아니 내가 그랬어. 내 이 야, 새끼가 이 말을 종합해보자면 어찌됐건 랜덤으로 정해져가지고 우주마켓 랜덤박스 마냥 여기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다음 생에는 플랑크톤으로 태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자연에 술리고 그것을 일단 봅시다. 그 씨발 우리 메커니즘을 만든 게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신이 개새끼네. 존나 불공평하네. 예? 존나 불공평하지. 왜 불공평해요? 지구에서 최상의 포식자가 누구야? 인간이지. 아니지. 왜 지구에서 제일 포식자가 인간이라 생각하세요? 아니 족구가 말하는 신이 개새끼라는 거죠. 왜냐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존나 착하게 살고 죽었는데 다음에 플랑크톤으로 태어나봐. 인생 씨발 존나 그러니까 안타까우지. 모르는 거지. 그게 모르는 거지. 내가 뭐로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 진짜 나는 새로 태어나고 싶어. 나는 새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나는 정할 수가 계속- 없다니까. 그걸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랜덤박스야. 랜덤박스 아까 말한 듯이요. 그러니까 랜덤이에요. 신이 개새끼. 네가 말하는 신이 개새끼라고. 아니 왜 개새끼예요? 야 인간보 같은 게 딱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존나 열심히 잘 살고 정말 착하게 살고 정말 지구에 이바지를 하며 살았어. 자, 근데 죽었어. 다음 생에 씨발 플랑크톤으로 태어나. 존나 운 없는 거지. 이 새끼 진짜 마인드가 쓰레기다. 그럼 착하게 살 필요가 없네? 내가 만약 착하게 태어나. 그래? 너 착하게 살았으니까 너 일단은 나르는 새로 가. 그럼 새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명력을 얻고 나는 계속 살아가는 거야. 형 말은 진짜 너무 억울해. 형이 말하는 게 만약에 사후세계가 없고 만약에 내가 굳어버리고 이제 심장이 안 뛰고 진짜 무의식 상태로 진짜 몇천 년 몇억 년 그냥 끝까지 그래 간다?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말이 돼요 그게? 그니까 내가 말이 말하는 됩니까, 내가 여러분들? 말하는 말이 사후세계라는 돼요? 건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네 말은 너 말대로 너무 말이 안 돼. 네 말은 지금 우리가 뒤져버리면 심장이 멈추고 생각이 없어지면 그래 컴퓨터가 꺼지는 거랑 똑같아. 그래. 내가 배고픈 것도 못 느껴, 무의식- 졸린 것도 못 느껴. 그러니까 무의식 존재로 다른 걸로 안 태어나고 그냥 자의식이 사라진다고. 그냥 사라지면서 그냥 끝까지 간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이 씨발. 왜 억울해 이 비용신아 한 자. 번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자 이 말이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 말은 뭐냐면 여러분 너 어떻게 태어났어? 나 정자레이싱에서 1등 해가지고. 근데 그 정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이러한 정자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랑 만나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거지. 야 그 안에 어떻게 있었냐고. 정자로 태어났다. 난 그러니까 정자가 그 정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부모님이 저길에서 나온 거지. 아니 부모님의 그 안에 있는 정자 그게 너라며. 어. 그 정자가 어떻게 태어났냐고. 고추에서. 꼬치에서 태어났는데 그 정자 고추 안에 그 정자가 어디에 태어났어? 그거 다 인간의 말도 안 되는 미스테리한 그 고추 신경 안에서 태어난 거야. 그걸 준다니까? 하는 그 우주의 진이 고추 정자 준다니까? 그게 생명력이야 얘들아.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 태어난다. 그럼 바퀴벌레 그 고추 정자 안에 그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럼 내가 그 이제 섹스를 했을 때 내가 태어나는 거라고. 그게 사후 세계며 그거야. 과학적인 근거, 이론적인 바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운이 좋은 거네. 우리 신자분들 다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정자레이싱에서 3등 했어봐. 우리는 그냥 버려진 존재. 그래. 아니면 우리가 타이밍 좀 못 맞췄어봐. 그래. 우리 휴지에서 버려져갖고 쓰레기통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 그래. 너 왜 휴지로 안 갔어? 어? 너 왜 태어났어? 아 너 왜 휴지로 안 갔냐고. 너는 왜 안 갔어? 난 태어나고 싶었어. 그리고 열심히 달렸어. 그러니까 1등 한 거야. 나도 거기서 로또 당첨돼가지고 우리 아빠 고추장자로 그거 나온 거야. 너 나온 거라고. 운 좋다 우리들 다. 그러니까 우리 다 운 좋은 존재야. 우리 여러분들도 운 좋다. 여러분들도 진짜 운이 좋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맞아. 그러니까 우리 자기 운이 몸을 좋네. 아끼고 해야 돼. 자 그럼 다음 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이걸 볼래 아니면은 뭐에 아, 대해서 뭔데? 토론을 할래? 뭔데 보자. 방금처럼 보자고 이거 그냥 보면서 미스테리. 아 다른 거 할래? 그러니까 나는 어떤 너랑 이렇게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이게 더 낫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것도 지금 화면 나쁘지 봐봐. 않지. 뭘로 갈까요, 여러분들? 보는 걸로 할까요? 일단 보자. 미제 사건 보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후세계에서 고추신경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형님 가보겠습니다. 크로마키 좀 미스터리하게 바꿔주세요. 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보인 의문의 행동. 요거를 볼까요? 이거 아니면 실화예요? 여러분 미제 사건 다루는 게 좋을까요? 미제 사건? 네가 미제 사건 다루지 말자며. 네가 미스테리 하자며 그냥. 난 그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미제 사건을 여러분 다뤄요? 여러분들이 근데- 원하시는 게 뭐야? 아니 형도 많이 했잖아. 이제 더 이상 할 미제가 없지 않아? 존나 많아. 너가 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 한번 봐봐봐. 이게 다 미스테리고 너랑 오늘 하려고 했던 준비했던 것들이고. 나 그 아래 했던 거는 일단 일단 이거 이거 보자. 오케이, 일단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나레이션 철구 씨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얘들아 세계 최고 오늘 이야기는 더운 여름 오싹할 수 있는 오싹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사후 세계는 존재할까?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 보인 의문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간다고 여겨지는 그곳 사후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많은 종교에서는 사후 세계를 믿어왔고 지금도 사람들 거의 대다수는 믿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일부 사람들은 죽은 뒤에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돌아가 3년간 머무른다고 믿고 왔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은 조상신의 후손을 수호한다고 믿고 있죠. 죽은 귀신은 성불해야 사후 세계로 간다라고 믿었고 성불하지 않은 영혼의 귀신이 되어 부천을 떠놓는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 그의 영혼은 저승으로 들어가 심판받게 되고 이에 따라 윤회하거나 천국, 지옥 등으로 배정받기도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심어지게 된 건 거의 대부분 불교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사후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이죠. 사후 세계의 존재는 죽음을 맞이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혼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크게 달래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후 세계를 믿으시나요? 사람은 과연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거 존나 유명한 사진인 거 알지요? 이게 무슨 사진이야? 천륜지옥이라고. 저기 신과 함께 나왔던 내용 아니야? 이거 진짜 유명한 그거야. 너는 나랑 같이 나태지옥 가자. 나태지옥. 나는 그 거짓말지옥. 입으로. 불신지옥. 거짓을 말해서 그래가지고 난 나태지옥에 갈 것 같아. 신과 함께 봤어? 나 봤지. 나 1도 다 봤지. 그래, 그 존나 돌 존나 굴리잖아. 그래.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 다른 생명체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주장합니다. 윤회한다.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죄값을 심판받고 거기에 따라 미천한 생물로 다시 태어나든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심판을 한다고 한다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환생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사람 동물로만 환생한다고 생각하지? 지구상 생명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세균인데 그리고 미각인 물체이지만 외계인일 수도 있고 즉 사람이 죽고 나면 세균으로 환생할 가능성 미각인 물체로 환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야, 너가 아까 얘기한 그래, 내가 말한 건 존나 똑같네. 나무로 봐봐 나무로 환생한다던가 세균으로 세균으로 된다던가 그러네. 심지어 마우스로 태어날 수도 있어. 이거 몰라. 아이 씨발 마우스는 생명이 없잖아 이 병신 돌대가리 새끼야. 마우스를 어떻게 만들어? 철로 만들어. 철은 어떻게 만들어? 그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새끼 그렇지. 잘 가다가 마우스로 태어난다고 갑자기 무리수 존나 드네. 이거 뭐야 이거 사진은? 이거 그 공포 영화에 나온 거. 아 나 이거 영화 안다. 일부에서는 귀신 그리고 저승 사후 세계 모두 없고 한낱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허상과 허구일 뿐이다 라고도 주장합니다. 뇌의 전기 신호가 끝나면 사람의 생명도 끝난다. 마치 TV가 꺼지든 컴퓨터가 이건 내가 얘기한 꺼지든 내용이네. 모든 게 끝. 뇌는 죽기 직전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눈앞에 이따금 밝은 빛을 선사하거나 그대로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괴사한다고. 윤회 저승 영혼 이딴 거 전혀 없고 뇌의 전기 신호가 끊어지면 모든 게 그냥 종료되는 거라고. 그렇지. 그 이유는 존재하지 않기에 그냥 태어나기 이전 상태로 원래 나라는 존재는 없어질 뿐이다 라고 보는 게 의학계예요. 이건 과학적이고 이건 내가 얘기했던 내용. 형이 말한 거는 과학적 이론이야. 너가 말한 거는 윤회론. 인간은 죽어서 저승으로 갈 때
5대 5개의 강을 차례대로 마주친다고 합니다. 죽은 망자가 저승으로 가려면 반드시 저승의 강들을 거쳐야만 한다는데요. 이 강을 모두 건너는 순간 이제 인간의 영혼은 이승에서의 모든 인연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사람이 죽고 나서 저승으로 갈 때 저승이 입구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강은 아케론 혹은 고통의 강이라고 불리는 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이거 이거지. 함께 나온. 그래, 이게 그 아까 말한 그 윤회론 그거 똑같이 맞는 용어야. 불교에 나오는. 이 고통의 강을 제대로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뱃사공의 도움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성격이 매우 깐깐하다는 이 뱃사공은 배의 이용 금액, 뱃삭으로 어느 정도의 금전을 요구한다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장례를 치르고 매장할 때 고인의 신 곁에 소중의 돈을 묻어주고 있죠. 아, 노잣돈. 노잣돈. 이게 노잣돈이야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돈 주는 거 있는데 그래. 다른 나라 같은 눈에다가 이렇게 동전 이렇게 눈에다가 딱 구겨주고 그런 게 노잣돈이라고. 이거 서양 문물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 있어요. 그래. 죽고 나서 뱃사공들의 배를 이용해 건너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없으면 저승으로 아예 출발도 못하고 입국 컷을 당한다는 겁니다. 입 뺀다. 아우 씨발 너무 무섭다 이거. 제 유튜브에 미스테리를 보시면 이건 넘어가자. 여튼 특이하게도 이 고통의 강물은 매우 차가운 늪으로 가득 차 있고 사실상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뱃사공에 특수한 배가 없다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강이라고 합니다. 뱃삭을 구하지 못한 뱃삭이 없는 망자들은 이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대면서 저승에 가지 못한 채 이곳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들 꿈에 나와서 돈이 없다고 노잣돈을 좀 달라고 하는 고인분도 계시고 그런가 봐요. 꿈에서 나타나서 어. 얘들아 나 돈 좀 줘라, 나 저승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 하면서. 고통의 강 아케론을 건넌 이후에 마주치게 되는 강은 코키토스라고 불리는, 그렇지, 통곡의 강이라고 합니다. 이 통곡의 강은 망자들이 생전에 저질렀던 온갖 죄질에 대해서 행동들을 비추면서 망자들은 강을 건너는 내내 수많은 후회와 아쉬움으로 인한 씨름에 잠겨 통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살인조 6개의 지옥이 있잖아. 그리고 세 번째 마주치게 되는 강은 플레게톤이라고 불리는 불의 강이에요. 인간으로서 남아있는 모든 감정과 생전에 저지른 죄가 불태워져서 이때 맑은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신과 함께 나온 내용이 다 들어가 있네. 네가 좀 쉬고 내가 할까? 단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망자들은 이곳에 이 불의 강이 불길로도 죄가 전부 태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죄가 다 태워지지 않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불순한 영혼들은 이때 지옥에 보내진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마주치게 되는 강은 스틱스, 저승의 강들 중 가장 큰 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은 검푸른 색을 띠고 있는데요. 망자는 이 강줄기를 따라 저승의 지배자 염라대왕이 있다는 지옥의 공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염라대왕. 이 강을 건너서 염라대왕의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강을 건너는 순간, 염라대왕을 만나는 순간 완전한 죽음이 되는 것이죠. 염라대왕을 만난 후 저승으로 향하는 정말 마지막 관문은 레테라고 불리우는 망각의 강이라고 합니다. 망자들의 영혼이 이 망각의 강에 도착하는 순간 미칠 듯한 갈증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허겁지겁 이 망각의 강물을 마시게 된다고 하는데, 목이 마른데 이거 밑에서 이렇게 엎드려고 계속 이 강물을 마신다. 그렇지. 이때 이승에서의 기억이 전부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기억이 사라진 채 망자의 영혼은 망각의 강을 지나 마침내 긴 여정을 끝내고 저승에 도착하는 거라고 합니다. 약 300년간 환생한 이름은 징매라는 9살 이 소녀는 저는 승닥 림포체 6대 환생자입니다. 이게 뭔지 알아? 가끔씩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보면은 자기 전생을 기억해. 그래가지고 내가 전생에 있었던 일을 언급을 해. 그렇지. 그런 사람도 있어. 진짜 그런 사람 있어, 여러분들. 진짜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존나 미스테리야 그러잖아. 근데 그게 주작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데 나는 주작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가 왜 그랬냐? 나 처음에 나 주작을 생각을 했지. 옆에서 누가 지시해주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리고 그러면 얘네 부모님은 못 살아. 못 살고 이런 지식이 알 수가 없는 정말 노점상 이런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집이 어려운. 근데 자신이 예전에 학자였어. 근데 너 안 믿는다며 병준 새끼야. 그럼 믿어야지. 근데 그 이후로 안 믿게 됐어. 나는 근데 주작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근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잖아 얘들아. 근데 나는 솔직히 너무 죽어서 물어하는 존재로 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나는 그 환생론을 믿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네 말에 그 환생론에 딱 대입해서 봤을 때 이런 친구들은 전생의 기억을 싹 다 가지고 간다라는 건데 전생의 기억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 기억을 얘기를 하고 막 인터뷰하고 그러잖아. 그건 주작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버그야? 아니 주작이지. 아 주작? 난 주작이라고 믿어. 왜냐하면 뇌는 여러분 리셋됩니다. 리셋되잖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자기 환생을 말했다. 이건 주작. 근데 완전 어린애가 저렇게 나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뭐 말도 안 전생잼 해봤잖아. 어. 전생잼 해봤어요 실제로? 응? 안 해봤어. 나 안 걸리도 주작했어. 그런 저 왕이었다며. 개구라 연기한 건데 나는 전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전생 죄요. 근데 전생은 있어. 그게 다 환생해가지고 전에 있었던 그 자기 자아를 꺼지면 되는 건데 전생체면 이거 다 개주작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이거 가성 거 봐. 가성 게 존나 웃겨요. 가성은 봐봐. 가성 이 새끼 존나 웃겨. 얘는 뭐였어? 아니 봐봐 보면 존나 웃겨. 이 새끼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이렇게 있어도 되죠? 좀 앞으로 돌려. 불편하지 않으세요? 존나 웃겨. 자, 이제 숨기고. 대 아니면 다른 나라 갔나요? 이 새끼 존나 웃겨. 검은색 모자에다가 네네. 흰색 색동 저고리 같은 옷을 입고 네네.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서 있습니다. 뭐 존나 웃기다니까 이거. 서 있으면은 사람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면은 어떤 거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자신을 둘러보겠습니다. 7분 때부터 봐봐. 7분 10초. 이때. 강아지인가 싶습니다. 강아지인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강아지인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강아지인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난 진짜 존나 웃기다니까 뭐. 뭐 하고 계신가요, 지금? 산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책하고 있는 당신은 강아지가 확실하나요? 왜 그러세요? 뭐 어디 컨트롤 사람들이 저를 때리려고 해요. 때려요? 지금 도망치고 있나요? 아니면 맞고 있어요? 곧 떠날 것 같습니다. 나 이때 존나 웃겨가지고. 저를 이거 살려주세요. 지금 많이 고통스러워요? 네. 지금 당신을 실제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리려고요.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하나부터 존나 10을 웃기다. 세보겠습니다. 하나부터 10을 세면은 이제 현생의 세계로 옵니다. 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점점 현생으로 옵니다. 둘,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현생으로 오고 있습니다. 셋,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현생으로 오고 있습니다. 넷, 아주 빠른 속도로 현생으로 오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자,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왜 안 돌아오는 거 선생님 괜찮으세요? 7. 점점 더 현생으로 옵니다. 8. 숨잡고 왜 이러- 이거 야, 왜 이런 거 이거 없어? 비인 것 같은데요? 이거 비인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 맞아? 야, 간혹 가다가 이제 그 현상으로 돌아오다가 이제 전생 출연할 때 현생으로 돌아오다가 그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야, 연기하지 말고 야. 근데 이거 그럼 이거 돼- 아니 이거 돼요? 방송에도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뭐 어떤 상태입니까? 아 지금 이제 좀 빙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빙기라고요? 예, 잠시만요. 자, 8. 힘든데요. 잠시만요. 예. 방송해도 되는 거죠? 이거? 아 예. 선생님 놀라셨네. 너 지금 누구니?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무서워. 너 누구야? 지금 얘기해봐. 너 누구니? 누구야? 너 누구야? 움직이지 마. 나 알아? 손대지 마. 누구야 너? 손대지 우와. 마. 누구야? 손대지 마. 나한테 반말하지 마. 너 누구야? 말하지 마. 누구야? 비켜. 비구나. 말하지 마. 와 연기 잘한다 성훈이. 너 이름 뭐니? 말하지 마. 너 이름이 뭐니? 알고 싶은 게 뭐야? 알고 싶은 게 뭐야? 너 지금 이 사람 어떻게 했어? 왜 나를 데려온 거야? 왜 이 사람 몸에 들어가 있냐고. 너 누구야? 왜 이 사람 몸에 있어? 이 사람한테 뭐 원한 있어? 빨리 가. 빨리. 원한 있는 거야 왜? 저리로 가란 말이야. 왜 이 사람 몸에 들어가 있냐고. 안 깨어나? 왜 그래? 이 사람 계속 아직 좀 있어. 이렇게 있을게, 있으면 이 사람 힘들어져. 요 앞으로 들어.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아주 강력한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갑니다. 아주 강력한 기운이 들어갑니다. 손대지 마세요! 아주 강력한 기운이 들어갑니다. 손대지 마세요! 아주 강력한 기운이 저렇게요, 들어갑니다. 저렇게 존댓말 해야지, 그지? 나한테, 그지? 앞으로 반말하면 안 돼. 점점 영혼이 빠져나온다. 점점 영혼이 빠져나온다. 점점 영혼이 빠져나온다. 점점 영혼이 빠져나온다. 이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점점 따뜻해지고 이마는 점점 시원해집니다. 아 존나 웃겼네 이거. 어. 이게 연기 보는 맛으로 하는 거야 전세점. 아 성훈이 잘하네. 너는 왜 이렇게 연기 안 했어요? 제대로 못했어요? 좀 잘했어요. 안 봐서 그렇죠. 맞나요? 네, 다음에 보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좀 길게 좀 다른 데로 넘어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버그 걸려가지고 전생을 기억해내는 사람들. 저런 사람 많지. TV에 나오지. 아주 드물게 몇몇은 엄청난 정신력으로 끝까지 망각이 강해서 이 미칠 듯한 갈증을 참아내고 이 강물을 마시지 않고 과거 생전의 기억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정말 희귀한 일이지만 이 물만 마시지 않으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환생할 때 전생의 기억 일부 혹은 전부를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했든 웬만하면 섭리대로 이 강물을 마시되 혹시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간직한 분이시라면 이 망각에 강해서 어떻게든 갈증을 참아 물을 뭐야 오우씨. 존나 무섭네. 뭐야 짤이야. 영화 한 장면 같은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들의 말들로 나온 것 보니 얼마나 이 이야기들이 신빙성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원래가 알 수 없는 정확하지 않은 것에 더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까?
19살 때 한 여고생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는데 차에 치이며 몸이 허공에 떴다고 느낀 순간 이 학생은 의식을 잃었는데 이때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는데 자기가 자기의 교통사고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쓰러져 있는 자기 이거 뭔지 알지? 그거 알아. 유체 이탈. 유체 이탈. 나 근데 유체 이탈설 너한테 얘기했었냐? 뭐? 나 진짜 나 근데 여러분 나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얘기해도 될까요? 유체 이탈 저 진짜 경험한 적 한 번 있었거든요. 아니 뭐 계속 나 진짜 뭔데? 신께 맹세코 진짜로. 유체 이탈을 경험을 했다고? 나 정말 말해보세요. 경험했었어. 뭔데? 예전에 군산에서 빌라에서 좀 약간 영세민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6층짜리 아파트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 4층에 살았었거든. 우리 집이 존나 어려웠었어. 그래가지고 엄마랑 누나랑 나랑 셋이 살고 아버지랑 이제 이혼하고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때 투룸짜리였거든요. 거실에 소파가 있었어요. 철제로 돼 있는 소파가 있었고 등 여기 목 이렇게 팔걸이 하는 부분에서 목을 이렇게 베고 그러고 여름날에 너무 더워갖고 선풍기 틀어놓고 그때 에어컨이 없었어요. 누워서 이렇게 딱 잘랑 말랑 이러고 약간 되게 몽롱한 상태였어. 그때 제가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잠이 들었는데 진짜 딱 눈을 살짝 떴다. 근데 우리 집 벽지 모양 그 벽지 모양 뭔지 알지? 막 벽지 흰색 그거 말하는 고유의 거야? 벽지 모양들 막 이렇게 있잖아. 여러 가지 울퉁불퉁 돼 있고 막 이런 것들. 그게 딱 눈앞에 존나 가까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그냥 무의식 상태였어 거의. 이러고 나서 있는데 또 쓱 돌아보니까 모서리야. 우리 집 모서리야. 어디서 많이 본 모서리야. 그리고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나무로 돼갖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문양이 보이는 거야. 이상하다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 누나가 화장실 들어갔었거든. 머리를 말리고 있는 거야. 머리 말리고 막 드라이기 하고 있어. 그 거의 CCTV처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러다가 시선을 좀 내렸어. 내가 자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똑똑히 봤어. 그러고 나서 눈을 떴거든. 눈 딱 떴는데 눈 마주치면서 쏙 들어가갖고 거기서 딱 깼어. 누운 상태에서. 진짜로. 그게 뭐냐면 유체 이탈은 여러분들 있어. 그건 유체 이탈을 가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위가 귀신만 가위 절대 아니야. 가위는 나도 여러분들 물려봐서 알아. 가위는 귀신을 봤다고 아니 무섭다고 가위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이 보이는데 깨어나고 싶은데 못 깨어나는 것도 가위야. 그것도 가위야. 그 당신한 건 가위예요. 당신이 유체 이탈을 경험을 하면 자기 모습이 다른 모습을 보이다가 그러다 갑자기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자기 몸에 탁 깨면서 그게 유체 이탈이야. 나 유체 이탈이었다니까 진짜로. 이 새끼 뭐 개소리야. 유체 이탈은 여러분들 나 솔직히 나도 뭐 신 안 믿고 사후세계 이런 거 안 믿는데 유체 이탈은 저는 믿어요. 진짜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진짜 유체 너 그거 너 꿈꾸다가 너 여러분들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느낄 거야. 꿈꾸다가 무슨 장면을 꿈을 꿨어. 근데 현실에서 내가 이거 꿈에서 꾼 장면인데 할 때 없어? 데자뷰? 데자뷰라 그러지. 어. 나 그런 적 존나 많거든. 데자뷰도 근데 그거는 그거 약간- 존나 많지 않아요? 그거는 약간 뇌가 기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살짝 어떤 오류 걸린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나는. 난 데자뷰는 나도 느끼긴 느끼는데 이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뇌의 오류 같다라는 난 그런 생각을 해. 뇌의 오류? 뇌의 오류. 마치 겪어본 것 같이 느끼는 것일 뿐이지만 이거는 내가 겪지 않은 것. 근데 난 그런 적이 너무 많아. 나도 이거 나 꿈에서 족복으로 생각해 나도. 나 꿈에서 이거 봤던 장면인데 뭐지? 그럴 때 있어. 존나 많아. 그럴 때 있어. 어. 뇌 인지 오류 같아 나도. 근데 유체 이탈은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는 방송에서 내가 방송 11년 했잖아. 근데 나 6, 7년 동안 이 얘기 계속 했었어. 내가 말했죠. 유체 이탈은 없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바로 다른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유체 이탈은 없어요. 유체 이탈은 언제 있는지 아세요? 꿈꿀 때. 꿈을 꾸면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들어봤어? 내가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꿈을 꾸고 있어. 어떤 꿈을 꿨어? 어떤 어디 날아갔어. 그럼 내가 그때 그 뇌가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잘 때 그때 시간 여행을 하는 거다. 그게 많아. 근데 유체 이탈은 나는 못 믿어. 유체 이탈 나 이 소녀도 같은 경험을 한 거네. 순간적인 어떤 충격. 내가 그때 잠깐 죽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못 꺾어갖고. 수명이 갑자기 안 쓰셔가지고. 그렇지. 그랬을 수도 있지. 무튼 자기가 자기의 교통사고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쓰러져 있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나이도 어린 학생 같은데 어떻게 하면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었고 이때 키가 엄청 크고 온통 검정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들이 이제 저승사자인 것이죠.
외국에서는 조금 달라요. 사신, 예, 한 명은 연구차에서 내려왔고 다른 한 명은 땅에서 솟아 올라왔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 두 명의 저승사자는 멀뚱멀뚱 서 있었던 이 학생에게 다가오더니 내가 꿈에서 봤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내가 말했잖아 형한테 할머니 돌아가실 때. 음. 나 진짜 아 맞다 너 그 그래 나 진짜 두 명이 그러니까 왜 두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두 명인지 알아? 왜 저승사자 항상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일까? 몰라. 양파를 잡으려고 이렇게 아, 데리고 가려고 도망 도망 못 가게 아, 씨발, 양파를 소름 돋아. 잡으려고 두 명이야 아 씨발 저승사자가. 존나 소름 돋네. 여러분 저승사자는 한 명 아닙니다. 무조건 두 명이서 움직여요. 야 그러면은 너 일어나 봐봐. 왜? 그러니까 이렇게 양파를 이렇게 잡는다 그러잖아. 어. 그러면은 아니 이상하잖아. 이렇게 잡고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상하잖아. 이렇게 잡고 가면 안 돼? 양파를 잡아. 나 진짜 똑같았다니까요. 할머니 그때 나 여러분 내가 진짜 이거 하면 나 방송 접을게요. 불안 내가 말했지 그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다섯 그 뭐야 또 말하는 건데 할머니 그 잡아갈 때도 두 명이서 양팔로 이렇게 해서 또랑켜서 잡아갔어. 두 명이서 똑같은 검은색 가 쓰고 저렇게. 존나 무섭다. 와 씨. 그거 싫어요 여러분들. 한 명은 땅에서 솟아 올라오고 다른 한 명은 연구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두 명의 저승사자는 멀뚱멀뚱 서 있었던 이 학생에게 다가오더니 이리저리 몸을 수색하듯 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데려가려 했더니 안 되겠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서 있었던 이 학생의 앞에서 합장을 했대요. 합장 이겁니다. 합장을 이렇게 하고 절을 이렇게 한 후에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잠시 뒤 이 학생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는데 그때는 중환자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저승사자, 이 저승사자는 저승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사자로 알려져 있죠. 고2 때와 성인이 된 후 죽음을 2차례 경험한 남성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네가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고2 때와 성인이 된 후 죽음을 2차례 경험한 남성도 있습니다. 연탄가스에 중독된 남자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듯한 기분을 들었다고 합니다. 몸이 정말 얇은 필름처럼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데 이와 동시에 모든 걸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냥 아예 그냥 마비가 걸린 거지. 부산이든 충청도 고향이든 마음대로 다 볼 수 할 수가 있었고 있었대. 모든 걸 동시에 모든 거를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었다. 있었대요. 어디로 아무 때나 갈 수도 있었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중 이 남성이 병원에서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숱하게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갇혀있던 그 중환자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은 진짜 스타크래프트 옵저버 마냥 여기저기 다 다닐 수 있었다. 그렇지. 병원에서 봤던 그들은 공중에 뜬 채로 자신들을 살리는 방법의 의사 가까이서 서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승과 저승의 언어는 달랐기에 의사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와, 씨발 짠이 너무 무서워 이거. 정부와 짜고 자기를 독살한 아내를 마구 때리고 있는 남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살아있는 부인은 자기가 죽인 남편이 자기 옆에서 노려보면서 때리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위에 한 명과 반대 상황인 거죠. 남편이 억울하게 죽어서 아내 옆에서 한을 표현하는 상황.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의 영은 반딧불이처럼 반짝였는데 늙고 병들어 죽은 혼들은 누르스름하면서 검은 빛을 띤 채 뭉게구름처럼 떠돌았다고 합니다. 몇 년간 췌장암으로 투병하다가 2011년 10월 5일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 아 죽은 지 벌써 10년 됐어? 근데 10년이 안 됐다고 벌써? 2011년에 죽었대. 드디어 나왔다. 이거 하세요. 오케이. 애플 컴퓨터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임종하기 직전의 상황이 좀 이상했대요. 자서전, 그의 자서전에도 적혀져 있다고 하는데 맞아. 죽기 전에 이 뭐 투병하면서 굉장히 살이 쪽 빠지고 굉장히 살이 볼품 없어지는. 이건 원래 그래요. 병들어 죽으면. 스티브 잡스는 아이들과 아내 로렌을 차례대로 오랫동안 바라본 다음에 갑자기 그들의 어깨 너머로 어딘가를 쳐다보기 시작하더니 나 계속 보다. 알 수 없는 감탄사와
알 수 없는 표정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가 무엇을 본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삶의 종말 체험 사례를 토대로 추측해보면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먼저 죽은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의 마중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 가족 혹은 지인을 본 것 같다. 진짜야? 이거 진짜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님이 이제 죽기 진짜 한 10초 전에 어딘가 가족을 본 게 아니라 갑자기 아무 때나 이렇게 없는 빈곤한 모습. 와. 그러니까 허공을 보면서 가족들 얼굴이 아니라 가족들 뒤편에 있는 어떤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 혹은 가족, 일찍 죽은 가족 그들을 봤다라는 거지.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스티브 잡스 존나 위인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서인지 뭔가 특별대우인 거지. 자기가 이제 그 살아생전에 나 전에 죽은 사람들이 마중 나온 거지. 진짜 본 게 무엇일까? 만약에 저 말이 맞다 그러면 뭔가를 본 거야. 그치. 저게 뭔가를 봤겠지. 본 게 만든 거야, 얘들아. 그치. 뭔가를 근데 그 봤겠지. 본 게 무엇일까? 나는 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존나 야무지네. 난 영혼을 봤었을 것 같아. 영혼. 그러니까 진짜 아, 병실 안에서 다른 영혼들. 그렇지, 아까 영혼을 그것처럼. 본 거지. 이런 거 있으면 스티브 잡스님도 그걸 보면서 내가 죽으면 그냥 무의 존재로 가는 게 아니구나. 와우, 굿. 그러네. 그럼 스티브 그러면서 잡스는 나 죽으면서도 이제 다른 영혼으로 태어나겠구나. 그럼 죽음을 이제 받아들여야겠다. 신을 안 믿었었겠네. 그러다가 영혼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의 무의식으로 간다는 거 아는 거 알고 와우 너무 좋다. 아, 내가 와우. 생각했던 거랑 완전 반전이라서 그런 리액션을 했다. 그렇지. 아픈 와중에도. 그 영혼을 보면서 나도 이제 저런 영혼 같이 다른 생명체나 아니면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 이 죽음이 진짜로 죽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끼고 와우 한 다음에 눈을 감으신 거지. 그거 아니고서 설명을 할 수가 없지. 난 그래도 안 믿어. 나는 사후세계는 절대 믿지 않고. 아무튼 저는 한 번 사는 인생 마무리를 짓도록 하자면은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들 진짜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명언을 남긴 사람 재벌가들이 명언을 남기잖아. 죽을 때는 돈을 그 뭐지? 돈을 가져갈 수 없다. 죽을 때는 다른 것도 아니라 건강, 뭐 가족, 뭐 이런 거 신경 써라. 근데 존나 멋있는 말이 있는데. 그 뭐였지? 그런 거 뭐였지? 존나 멋있는 말 있어, 얘들아. 지리네. 근데 괜찮지 않았나 여러분들? 나쁘지 않았어. 네, 괜찮았죠 여러분들. 혹시 그 사건 알아? 뭐 그거 알아? 형은 대기업 회장님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야?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나는 저 누구냐? 그 테슬라 창업주. 그 사람 누구지? 일론 머스크. 저는 진짜로 우리 대기업 회장님이 가장 존경하고 제가 멋있다 생각하는 이주영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정주영. 그 일화 몰라? 도둑 일화? 몰라? 그 소 이렇게 해주고 그랬잖아. 정주영 회장님의 그 진짜 실화 바탕으로한 그게 진짜 있는데 실화야 이거는. 도둑이 털어 이제 대기업 회장이니까 돈이 집에 많은 줄 알고 들어갔어.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잖아. 왜? 집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울 것까지 있나? 그 눈물의 의미는 나중에 잡혔는데 좀 착한 척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정주영 회장님한테 약간 그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제가 집을 털려고 나왔는데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실지 몰랐네요 하면서 연기를 해가지고 좀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재수없게 잡혔는데 아니야, 그게 속은 아이씨발 잡혔네. 그게 아니야. 갔는데 도둑도 이제 돈 존나 많겠다 했는데 진짜 여느 때 회장님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우리랑 별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지. 그걸 보면 나오면서 하면서 진짜 회개를 한 거지. 회개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반성도 많이 했고. 그게 진짜 존나 유명해. 이거 뉴스에도 나갔어요, 여러분들. 진짜 검소하게 사줬어. 검소하게 진짜 돈을 많이 벌어도 있는 척 안 하고 외제차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진짜 그 회사에만 투자하고 나는 똑같이 그냥 서민처럼 그렇게 살았던 게 정주영 회장님.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분이지 얘들아. 맞잖아. 정주영 회장님 비리 이런 거 없었나 보다. 그래. 전주현 회장님이 어떤 기업을 만든지 아세요? 정주영 현대. 현다이. 어. 현다이가 몇 대 회장님이지? 몇 대 회장님이죠?
현다이 아니에요? 현다이가 이제 현대를 이제 외국인들이 현다이라고 하는 거지. 아 진짜 아 몰랐어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현대. 아 창업주 죄송합니다. 창업주 일대 창업주 임마. 일대 맞지 얘들아. 어. 일대. 일대 창업주. 아 현다이도 맞아요. 근데 나 비하다로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는 사람 많길래 나 그냥 몰라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거라도 쪼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씨발 나 실수한 줄 알았어요. 아니야 일본 발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와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기업 1위는 삼성 아니겠습니까? 삼성. 삼성이지. 음. 핸드폰 갤럭시죠? 아이폰인가요? 삼성이죠. 나도 삼성이죠. 삼성이죠. 삼성이 짱이야. 진짜 왜 삼성이 짱이냐 여러분들. 요즘 같은 폭로하는 시대에 녹취를 안 해놓으면은 좆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진짜로.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통화할 때 녹음 기능이 없는 것은 나는 좀 문제라고,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통화할 때 녹음 기능 있는 이 갤럭시를 무조건 씁니다. 우리는 연예인이라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통화할 때 조심하면서 녹음하면서 받아요. 나도 그거 맞아. 녹음해. 나쁜 게 아니야. 난 근데 핸드폰 다 가지고 있다. 그동안 썼던 거 아이폰 4S부터 해고 난 싹 다 가지고 있어. 그 안에 다 있거든. 그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나의 흑역사도 어찌 보면 나중에 나를 보호해줄 수도 있거든. 잘생긴 척으로 역겹게 왜 그래? 아니 여기 좀 잘 나와가지고요. 아 그래? 쌈나는 PC만 씻고 걸고. 그래 시골 풀자. 어. 여러분 이제 미스테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괜찮지 않아? 여러분들 좀 편하니 솔직히 새벽에는 이런 방송 해도 돼. 내가 철구집에서 같이 해도 되고. 새벽에는 이런 게 좋지. 예? 랄파 담배 좀 가면 나. 근데 얘들아 나도 근데 얘들아 나 근데 미스테리만 계속 하면 여러분 좀 솔직히 좀 그렇지. 존나 루지해. 근데 여러분들 저도 그 뭐야 나 8시에는 연지를 좀 이제 일어나서 데려줘야 되거든. 좀 양해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끝이 아니야. 어차피 뭐 다음 주에 아무 때나 그지, 와가지고 그지. 나 또 와도 되고 밥 호텔이 먹고 오지 마도 저기 하면 되고 되지. 와서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자주 오늘만- 같이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요. 예, 다음에는 뭐 노래 컨텐츠 같이 합시다. 노래 좋죠. 노래 평가하고 좀 저기 하는 거 좋다. 그렇게 해서 한번 너무 해볼게요 좋다. 여러분들. 연습하는 거 그리고 진짜로. 우리 노래하는 거는 노래하고 영상 올리는 거는 진짜 그 아는 작곡가한테 부탁해가지고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은 철코 노래 영상 올리는 거 유튜브용으로 좀 갈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너는 남아라는데요. 저요? 아니야 저도 여기까지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일 낮에 나도 낮에 방송해야 됩니다. 낮에 방송한다고? 낮에 제재님이랑 같이 종겜. 제재가 누구야? 그 종겜 파트너 구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솔직히 저기를 안 하잖아. 그 게임도 뭘? 안 하고 그러니까 종합 게임. 스팀 제재가 게임 같은 누구야? 거. 제재라고 여 BJ 있어. 여자 BJ분. 여러분들 오늘만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맨날 하는 거잖아. 콜라 좀 갖다 줘 랄파. 어차피 우리가 뭐 미스테리 뭐 콜라 마실래? 나 마실래. 어.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의 맨날 하는데 어차피 다음에 또 하면 되죠. 맞잖아. 그래 편하게 보셨으면 나도 그게 좋고 여러분들 어제는 진짜 철구가 솔직히 집에 가면서 존나 힘들었을 거야. 부담감도 컸고 맞아. 거기다가 또 퇴만구밥 이것 때문에 또 물타기 될까봐 그것도 존나 마음 계속 쓰고 있었고 근데 오늘 방송 잘해가지고 일단 한시름 덜었다. 인정? 예? 일단 한시름 저 덜었다.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지랄 뭐 아까 신경 썼다며. 신경 안 썼죠 저는. 나는 오늘 대회 합니다 여러분들. 대회. 오늘 뭐 대회도 있고 하니까 나 근데 연습하긴 해야 되더라. 너무 안 하면 안 되니까. 나도 솔랭 이런 거 몇 번씩 돌려야지. 양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 진짜 중요한 대회야.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우리 팀이 모르는 거예요. 예. 잘 됐으면 좋겠다. 기왕이면은 좀 이번에 진짜 네가 방송 안 키고 하면 존나 잘하거든. 옆에서 봤는데 존나 그게 왠지 잘해. 알아? 근데 방송 키면은 족병신이 돼. 그게 뇌를 조정하려 그래서 그래. 같은 하는 팀이. 근데 뇌를 어느 정도 따라주고 인정을 해주고 좀 따라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때가 티어가 높은 애들이 그 낮은 애들을 뇌까지 조정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버벅이고 한 박자 늦고 그 한 박자가 존나 크거든. 한 박자가 늦으면 갱각도 나오는 거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너무 커. 그게 커서 그래요 여러분들. 나 근데 이제 마지막 남았으니까 절하대 절은 진짜 그냥 내 뜻대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내가 본방 방 인원 수를 10,000명, 13,000명으로 항상 해놔. 원래 하지 않아 형 그렇게? 아니 나는 중계방까지 본방을 합쳐버려. 왜냐면은 중계방에서 좀 약간 그릇된 자들이 많잖아. 같이 붙여갖고 본방처럼 약간 좀 본방 사람들 좀 선하잖아.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너도 좀 인원 늘려 그렇게 하는 거 어때? 근데 귀엽지 않아 좀? 미제 계속 치는 거 우리 말하는 아니 왜냐면 진짜 그 저렇게 치고 있다 생각을 해봐. 미치고 제치고 미제 얼마나 보고 있었으면 저런 채팅을 칠까? 귀엽네. 맞잖아. 나 기자 형도 기자라면 근데 나도 않잖아. 생각 귀여워. 존나 귀엽지 않냐 저거? 에이 귀여운 새끼들. 그러면 시청자 마지막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형이 혼자서 미세상 관계 딱 해. 죄송한데 아니 저는 싫어요. 예. 아 왜냐면 나 4시에 해야 돼. 나도 자고 일어나서 한 가지만 좀 한 개 해주고 내일 준비 오거라. 아니야. 그럼 너나 해라. 씨발 새끼야. 나는 근데 진짜 8시에 연지 등교시켜야 돼. 오늘 약속했어. 알아. 그래 알아. 좀 해줘라 시청자를 위해서 씨발. 하면은 오히려 힘들고 쓸쓸해. 알잖아 그런 거. 모르는데? 내가 만약 내 방송에서 저러서 말했다? 나 기워서 해줘. 그럼 다음에 해.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뭐 호트 형이랑 할 때는 미제로 갈게요. 그럼 되잖아. 그럼 되지. 오늘은 일하고 다음에 철코 미스테리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다음엔 철구 스튜디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형 그 디바 제시카님 예전에 그 디바 그 제시카 그 미스테리 극장 봤어? 봤지? 난 그분은 다 자료 준비하잖아. 나는 그 아직도 그분의 그 준비성은 몰입도가 좋아. 존나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거 엄청 올라갔잖아. 구독자 수도 그러고. 아니 근데 미스테리만 다루면 왜 자꾸 유튜브에서 그 노딱 매기는 거야? 노딱을 나 안 매기던데? 살인, 뭐 강간 막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 아... 잡는 데니까. 아니 너도 잡을 거야 아마. 노딱 먹어. 그럼 같이 방송할 거야? 같이 방송합시다. 이해 양해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좀 뭔가 좀 짜여지지 않고 그냥 편하게 물 흘러가듯이 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이 끝이 아니라 아쉬운 대로 또 여러분 아쉬울 때 또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내일 보자 한 번만 쳐주세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